자, 진행을 합니다. 329페이지 부동산 등기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형식 요건을 갈게요. 부동산 물건 변동의 원인 중 법률 행위란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때 물건 변동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 신청되었더라도 아직까지 기재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물건 변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중요합니다. 등기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뭐요? 체크할게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일 뿐. 그 다음에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단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하면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그죠? 근데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위법하게 뭐예요? 말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물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되지 않는다. 다 효력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뭐요?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가 사후에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뭐요? 그 부동산 물건이 거기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밤에 예를 들게 되면 뭐요? 등기소가 화재가 일어났다, 그죠? 또는 타인이 위법하게 서류를 위조해서 어떤 등기를 뭐요? 멸실, 말소하더라도 그 부동산 물건자의 물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뭐요? 보존 등기는 하나만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개 이상의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결론. 먼저 된 보존 등기만이 유효.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밑에 판례요.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도 뭐요? 물건자의 물건에는 효력이 영향이 없다, 그죠? 그래서 회복 등기 저라도 뭐요? 여전히 기존의 권리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 일단 뭐요? 법률행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하고 등기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번에 기억할게요. 둘째 줄 체크할게요. 등기가 뭐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절차상의 하자 체크하시고 현재 뭐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을 했다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볼게요. 각 소유 토지가 을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쌍방이 공동으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그 절차 과정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요. 절차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이미 등기가 되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자대로 실체 관계에 따라서 이자가 가부터 권리를 취득할 자라면 할 자라면 여하튼 등기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결론 그 등기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할 자에게 제대로 등기가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럼 여하튼 절차상의 하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등기는 현재 어떤 물건자를 대조로 공시하는 게 물건의 가장 주된 어떤 취지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등기 신청 절차에 어떤 사소한 하자가 있다도 일단은 등기가 적법한 권리자에게 등기가 되었다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할 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B번 보세요. 책까지 마시고 등기 서류가 위조돼서 등기가 되었더라도 결론 현재 이자가
등기서를 위조했던 적법한 서류에서 뭐야 등기를 넘겨갔던 결론적으로 뭐야 내부 관계에 따라서 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뭐야 취득할 자였다면 현재 실질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또한 다 이미 우리 시험에 떴어요. 자 볼게요. 보존 등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건물 완성 이후에 해야 되죠. 근데 완성 전에 이미 보존 등기 말도 안 되죠. 완성 전에 보존 등기를 했더라도 뭐야 곧바로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뭐야 그와 같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겁니다. 예. 자 그다음 리언으로 갑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하는 법률행위 물건행위와 등기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A번 제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당사자가 뭐야 어떤 물건의 설정에 합의가 있었죠. 지상권을 설정키로 했어요. 근데 지상권 등기가 아니라 엉뚱한 전세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설정은 합의가 된 법 없죠. 그럼 이와 같은 전세권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양자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양적 불합치는 보지 마시고 10번 체크할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 똑같아요. 어떠한 등기 신청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뭐요? 현재의 등기가 실체적으로 뭐요? 권리를 취득할 자에게 제대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는 문제 없다 그랬죠. 등기는 문제 없어요. 자, 여기 볼게요. 아버지가 정려를 합니다. 부동산 정려.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뭐요? 매매로 기재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실제는 뭐예요? 정려인데 매매라고 기재했어요. 매매는 있었어 없었어요? 없죠. 그때 그 등기를 무효로 해봐야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예요? 매매가 무효라고 뭐예요? 등기 효력을 인정치 않는 이상 아버지는 뭐예요? 정려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정려로 등기 넘겨줬겠죠. 그럼 다른 말로 이제는 뭐예요? 매매가 됐던 정려로 기재했던 거 뭐예요? 실체적으로 그 부동산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취득할 자죠, 그죠? 자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달리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현재 이자의 뭐예요? 권리관계를 적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발각된 뭐예요? 정려세는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추징의 문제지 등기 효력까지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자가 전국적으로 그걸 취득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각되면 정려세를 추징을 하면 되지 그 등기까지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자가 권리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책가시고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거기다 책가시면 둘째 줄 권리취득 격이나 뭐요? 방법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더라도 뭐요? 책가격 등기 효력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적용하세요. 쭉 한마디로 뭐요? 일단 등기 절차상의 하자라지 뭐요? 등기 기재에 뭐요? 어떤 원인과 다른 어떤 것들이 잘못 기재가 되었더라도 뭐요? 결론적으로 등기 명인이 뭐요? 실체적 관계에 따라서 그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권리자라면 뭐요? 그 등기는 공시의 기능을 다한다 그죠?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려로 취득한 부동산을 뭐요? 매매로 기재했다. 등기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취지로 계속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을에게 매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갑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근데 갑을 간의 합의로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잘못했죠,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뭐요? 이자가 소유자가 될 자죠,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보존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으로서 뭐야?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를 보세요. 우리가 187조에서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갑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인 앞으로 뭐야?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에 넘어갔다 그죠? 근데 이자 취득한 그 부동산을 이자에게 뭐야? 매도를 하려면은 자신 앞으로 뭐야? 상속 등기하고 매도해야 되죠. 근데 빠지고 뭐야? 바로 넘깁니다.
이게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죠. 187조를 위배했지만 어차피 뭐요? 이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체적 관계에 따라서 적법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실체적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기도 유효라는 겁니다. 8강 때문에 각종 세금을 추징하면 되죠. 세금 추징의 문제지 등기 효력을 무효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형으로 갑니다. 자, 결론. 우리 시험에 뜰 수 있는 것은 니은이요. 무효 등기는 상란의 등기만 가능하고 표제부 등기 체크할게요. 표제부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 체크하시고. 어떤 거냐?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는 뭐예요? 없애지 않고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근데 건물이 다 신축했다, 그죠? 그때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되살려 쓸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그죠? 전혀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억력. 무효 등기는 말로 설명할게요. 저당권 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들은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변제등으로 소멸했어요. 그럼 저당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했죠. 근데 사후에 똑같은 내용의 어떤 금전 채권 관계가 당사사에 다시 생겼고 뭐요? 이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저당권을 설정 구사합니다. 그때 등기부를 보니까 뭐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 그죠? 그때는 굳이 뭐요?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하려면 돈이 들죠, 그죠? 이를 기존에 소멸했던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채권 관계에 어떤 담보를 한 저당권 등기를 뭐요? 유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효 등기의 유형은 상란의 등기만 가능하고 표제부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고 대금까지 다 완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직까지 매수인 앞으로 등기 못했죠. 그럼 이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앞에서. 그래서 이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이자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자니까 누구에게만? 채무자의 매도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다만 이자가 이렇게 등기를 안 했지만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물건은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행사 못하지만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가능하다. 자, 확인해 볼게요. 기억. 따라서 첫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자 아니다. 체크하세요. 소유권자 아닙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둘째 줄 마지막에 점유하고 있다면 뭐요? 점유자의 지위는 인정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213조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는 361페이지. 361페이지로 갑니다. 자, 361페이지를 볼까? 가운데 213조. 소유자는 그 소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체크할게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점유자에게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죠? 그들은 점유주에게.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은 누구에게만? 불법한 점유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적법한 점유권 인자에게 반환을 청구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따라서 매수인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형식적으로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예요? 소유권에게서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자는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요. 임차인 적법한 점유자 맞죠? 반환 청구 못하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다 적법한 점유자 맞죠? 이런 적에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누구에게만? 이와 같은 점유할 수 있는 어떤 적법한
근원이 없는 자, 그죠? 한마디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반환을 청구를 한다. 자, 더 나갑니다. 교과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요? 다시 을이 벽에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그럼 이자는 뭐요? 아직까지 등기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자 아니죠. 따라서 이자도 뭐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자신에게 이전 넘게 해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뭐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벽에 소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자에게 반환 청구 못했죠. 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자가 적법한 점유권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자는 누구의 지위를 섬겼죠? 매수인의 지위를 섬겼죠. 그럼 적법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따라서 이자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즉 이자는 뭐요? 채무자인 뭐요? 을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자죠. 따라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뭐요? 채무자의 매수인을 대신하여 갑으로부터 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고 뭐요? 다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서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자이고, 이자는 반대로 뭐요? 최종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죠. 최종적인 의무자가 최종적인 뭐요? 권리자를 상대로 아직까지 이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할게요. 자, 일단 매수인이 뭐요? 이전 등기 못했더라도 적법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권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고,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뭐요? 다시 전득한 자도 뭐요? 매수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최종적인 권리자죠. 이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당연히 이자는 적법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도 성립할 수 없죠, 그죠? 예,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고 뭐요? 다시 을이 그 토지를 벽에 전매를 합니다. 그때 중간 매수인이다, 그죠? 중간 매수인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신은 이전 등기하고, 다시 뭐요? 전매하려면 다시 또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이죠. 그래서 세금 포탈에서 최초 매도로부터 뭐요? 최종 매수인 앞으로 바로 자기 앞으로의 등기는 생략하고 바로 등기를 넘긴다고 하죠. 이를 중간 생략 등기. 요건 판례가 뭐요? 전원 합의를 요건으로, 저번 합의가 있으면 뭐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이때 전원 합의는 명시 묵시적 제한이 없죠, 그죠? 따라서 묵시적 순차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판례는 전원 합의를 요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 합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럼 전원 합의가 때문에 뭐예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매수인이, 그죠? 그럼 최종 양수인이 미줄게요. 두째 줄 마지막에 최종 양수인이 1을 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저까지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를 상대로 직접 뭐요? 을 앞으로의 등기는 생략하고 자신 앞으로 직접 등기해 주고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자, 2번 갑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이자는 직접 등기 청구 못 하죠. 근데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더라도 뭐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미 이자에게 등기가 됐습니다. 자, 2번. 당사자의 적법한 원예가 이루어져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거기다 적을게요. 합의가 없었지만 이미 뭐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뭐이다? 유효죠. 왜요? 이자가 실체적 관계에 따라서 어차피 뭐요?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자 맞죠, 그죠?
예, 지적할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뭐요? 일단은 그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합의가 없는 한, 먼저 볼게요. 합의가 없는 한. 중간청약 등 합의가 없었죠. 그럼 이자는 뭐요? 가압에 대해서 직접 자체로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그죠? 직접 청구는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칠 것이고, 둘째 줄 가운데 청구할 수 없다, 적으세요.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중간청약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청구 못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편법을 씁니다. 어른 아직까지 등기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죠.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여하튼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채권은 뭐야? 벽에 양도합니다. 병이 이전 등기의 청구이라는 채권을 양도받았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갑에게 직접 자신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야?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자기가 직접 자기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 양도 방식에 뭐야?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이자가 동의를 하면 전원 합의가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이자가 동의치 않는 한 그 같은 방법은 불가능하답니다. 따라서 계속 볼게요. 비록 최종 양수인이 뭐야? 중간자로부터 자 미주국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더라도 이와 같은 채권 양도 방식으로 뭐야? 양도받더라도 자 미주국이요. 최초 양도인이 동의치 않고 있다. 그럼 끝났죠. 그러면 최종의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서 자신 앞으로 직접 등기행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없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이와 같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뭐야?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뭐야? 직접 자신 앞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뭐야? 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갑을 간의 매매, 을 병 간의 매매는 뭐야? 그와 별도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뭐야? 중간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매수인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은 이전 등기 업무도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은 여전히 누구에게 매매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자에게는 매매 대금 받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이자에게만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매매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있으면 뭐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이 직접 최초 양도로부터 직접 자신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기존의 매도인과 뭐요?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는 뭐요? 별개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그럼 보세요. 갑이 엄청나게 불만이겠죠. 일단 합의는 했는데, 그죠? 이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려니까 엄청나게 불만이죠. 왜요? 자기는 양도세까지 다 물고, 그죠? 이자는 중간에서 아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엄청나게 폭리를 챕니다. 자, 그럼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이자에게 어떡합니까? 매매대금을 원래 계약보다 조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요? 이자도 그래서 대금 조금 올려줄게, 그죠?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그럼 이자가 약속한 대금을 인상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자의 이전 등기 청구에서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뭡니까?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자, 5번요.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대금 인상 약정이 체결된 경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하시면 되죠.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뭐요?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뭐요? 동시 이행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등기의 추정력으로 갑니다. 자, 일단 뭐요? 등기부를 보니까 기존의 갑소유 토지가 뭐요?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을앞으로 뭐요? 소유권 넘어갔던 이와 같은 어떤 가정들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등기는 공실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죠? 엄격한 요건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등기부의 내용을 믿고서 부동산 거래한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일단은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에 따라 뭐예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서 뭐예요? 그 등기 명의인에게 해당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뭐예요?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1번 등기가 있으면 뭐예요? 일단은 등기 명의인에게 뭐예요? 그 등기된 해당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 추정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 자신이 직접 해당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 없죠. 즉 반대 사실을 주장한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이 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추정됩니다. 그 다음 2번 당연히 뭐예요? 현재의 권리는 뭐예요? 등기 명의인에게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등기에 따라서 물권 변이 적법하게 이루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 원인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을앞으로 어떤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이자는 뭐예요? 적법하게 저당권을 가진 거고. 왜 저당권 등기합니까? 채권 담보를 해서 그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된 피담보 채권도 적법하게 뭐예요? 존재하는 거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체크할게요. 이때 추정력은 뭐예요? 당연히 납니다. 제3자이나 등기부를 보고 뭐예요? 등기부를 믿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누구 간에도 당사자 간에도 거기다 체크할게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기가 됐다면 뭐예요? 을은 갑에 대해서도 자신 스스로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권리를 취득했음을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뭐예요? 등기가 됐다면 자기들끼리도 뭐예요? 등기 명의인에게 권리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뭐예요? 반대 당사자인 갑이 그 반대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매도인이 뭐예요? 소유 명의인이 부인하려면 그 무효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매수인이 권리 취득 사실을, 매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6번. 그래서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봅니다. 물건을 점유한 자는 뭐예요?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뭐예요? 등기 명의인과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서로 다를 때 누구를 그 부동산의 권리자로 추정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 뭐예요? 등기 명의인에게 권리가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200조의 점유 추정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 없어요. 동산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는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그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81번요. 손댈 필요 없어요. 일단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가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뭐예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적혀 있고. 자, 그 다음. 등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허무임을 적을게요. 2번. 그럼 이미 등기부를 보더라도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을 적을게요. 즉 이미 뭐예요? 등기부를 보더라도 뭐예요? 이미 당사자 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죠. 사망한 자고 공동으로 신청. 벌써 잘못됐다 그죠? 그러면 해당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추정력이 없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즉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그 당사자 일방이 뭐예요? 허무인임이 밝혀졌다 그죠? 또는 사망자임이 밝혀졌다. 그럼 그 등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 A는 쪼개를 볼게요. 밑줄 긋지 마시고. 다만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뭐요? 등기치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 거래자 또는 등기 명의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았더라면 뭐요? 그가 이행했을 등기를 상속인이 대신 이행하는 것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게 되면 뭐요?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어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뭐요? 이미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적법하게 하려면 뭐요?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뭐요? 상속인이 채무까지 상계하기 때문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한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요? 바로 상속인이 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름 앞으로 된 등기를 바로 병명의로 바로 넘긴다 그죠? 어차피 살아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와 같은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뭐요? 사망자 명의에 신청했다는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죠? 추억력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유지분의 합계가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 때문에 죽을게요. 이미 뭐요? 등기부를 보더라도 이거는 모순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요. 따라서 그 등기의 추억력은 깨어집니다. 그 다음 5번째. 등기부에 기재된 뭐요? 원인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진정치 안형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추억력은 깨어집니다. 그럼 6번, 7번을 묶을게요. 6번, 7번.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되어야 돼요? 원시 취득자 명의로 돼야 되죠. 저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자 명의로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원시 취득자가 이미 밝혀졌죠. 그럼 보존 등기의 추억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그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억력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7번, 8번 똑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일단 등기 명의인이 뭐요? 소유자로 추정이 되지만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다 적을게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 주장하고 전 소유자 이를 부인 여기까지.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럼 그 보존 등기의 추억력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일 문제를 확인할게요. 4번 문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추정할 수 없다. 바로 틀죠. 추정력은 뭐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뭐예요? 당사자 간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죠? 일단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 내용대로 뭐예요? 명인이 전자로부터 뭐예요?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것이라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 원인을 주장했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권리 취득 원인 사실을 명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등기 명의는 가만히 있더라도 뭐야? 권리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누가요?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 입증이 돼요. 명의인이 뭐예요? 입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권리취득 원인을 입증을 노력하다가 뭐예요? 실패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이 판례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치 않은 것 증명되어 있죠. 그럼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죠? 그 다음 4번 일단 등기가 됐다면 뭐예요? 그 원인 사실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5번 정렬을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요 친권자부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일단 등기가 됐다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하게 이런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등기가 됐다면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가등기의 효력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때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등기는 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 즉 가등기 담보법에서 저당권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청구권 보존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봅니다. 즉 갑을 간에 예를 들면 토지 매매가 있었어요. 그럼 매수인은 뭐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하여튼 뭐 등기를 바로 할 수 없었다 그죠. 그때 매수인이 뭐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예를 들면 10년도 1월 10일자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아직까지 이전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다시 변에게 15년도에 매매를 하고 뭐요?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 뭐요? 여하튼 가등기에서 18년 1월 10일자에 자신 앞으로 뭐요? 본등기인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뭐죠?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등기의 효력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1번. 본등기 전의 효력, 제목 밑줄 것이고, 가등기 자체만은 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뭐야? 우리가 일단 등기가 됐다면, 그전에 뭐야?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충분했죠. 근데 가등기는 뭐야? 가등기 됐더라도 왜 가등기 했어요? 이 권리를 보장해서 그죠. 그럼 가등기가 됐다도 뭐요? 가등기권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충격이 없어요. 따라서 체크할게요. 가등기가 된 청구권에 기초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등기 자체만으로 원했던 권리 변동 안 일어나죠.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도 뭐요? 채무자인 매도인은 뭐요? 여전히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거기까지만. 옆에 뒷문장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옆 페이지. 본등기 후의 효력을 밑줄을게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뭐요?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첫째 줄 가운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즉 우리가 배우자 하는 가등기는 이 효력밖에 없어요.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 가등기는 뭐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권리 변동 뭐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볼게요. 물권 변동의 시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그래서 물권 변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전 등기해야만 비로소 매수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가등기는 어떤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개최해서 나중에 뭐요? 본등기가 되면은 본등기 순위가 어떻게 돼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인데 소유권자가 2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근데 그 순위가 누구 순위가 없어요? 이자의 순서가 뭐예요? 앞선다는 거예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모순되는 등기는 뭐예요? 등기 공무원이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배우자 하는 가등기란 거예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위와 같은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에게서 뭐예요? 본등기가 되면 이자를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할 뿐 가등기 시까지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가등기는 뭐예요? 야도 손이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왜 가등기 했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죠. 근데 가등기에 기초된 이와 같은 등기 청구권이 가등기 명의인에게 뭐예요? 존재하는 추억력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만? 나중에 본등기 되면 본등기를 순위로 뭐예요?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유일하게 가진다는 겁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볼게요. 1번.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 신축한 것이 아닌 게 밝혀졌죠. 그럼 보존 등기 추정력 깨어지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유 지분의 분자액과 분모를 초과하죠. 명백히 등기부 자체도 모순이 되죠. 충격은 깨어지더라.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부인하죠. 그러면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면 밝혀졌다 그죠. 그럼 충격은 깨어진다. 그 세 가지 모두 다 충격이 깨어지는 경우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요하다 그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효 등기의 유용의 합의 제한이 없죠. 명시 묵시적 그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다죠. 항상 묵시는 다 된다 그랬죠. 그 다음 3번 중간생략 등기는 전원 동의를 요건으로 인정이 되지만 어디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어요. 토지 허가 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죠. 예, 안 됩니다. 그 다음 상속 마지막 줄 등기 필요 없죠 그죠. 등기해야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것도 뭐요?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서 유효다 그죠? 유효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쭉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 물건 변동입니다. 자, 동산 물건 변동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다면 선의 취득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쭉 볼게요. 교과서 손대지 마시고 334페이지 동산 물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죠. 소유권, 유치권, 점유권, 질권 그죠. 여튼 동산 물건의 변동도 크게 매매 등 법률 행위와 상속 등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번은 그냥 쭉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자, 법조문만 확인합니다. 188조 1항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인도하여 그죠. 근데 인도의 방식은 4가지가 있다고 그죠. 현실인도, 간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처분 양도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지요. 3번 선의취득이요. 동산에서는 우리 시험 출제된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선의취득. 앞에서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동산의 점유에만. 자, 자전거가 뭐요? 소유자는입니다. 근데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죠. 점유하고 있는 원인은 빌려서 점유하든 뭐요? 훔쳐서 점유하든 주어서 점유하든 뭐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냥 팝니다. 그때 양수인이 뭐요? 설이 무과시라면 이자가 현재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그러니까 승계취득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동산거래 안전에서 뭐요? 여하튼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경우 이자가 설이 무과시라면 법에서 뭐요? 즉시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를 선의 취득 제도라 합니다. 249조 볼게요. 평공약의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가십시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한테도 즉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즉 동산의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250조, 251조는 중간에 설명하면서 다시 볼게요. 자, 요건 갑니다. 기업, 대상 권리. 이와 같은 선의 취득제도 뭐요? 동산의 뭐죠? 근데 동산 물건 중 이와 같이 법률 행위로 해서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은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과 질권밖에 없죠. 예, 소유권과 질권입니다. 나머지 점유권과 유치권은 거래하고 상관없죠. 예. 자, 그 다음 선의 취득의 대상처 급격 동산이 된다 그죠? 이때 모든 동산이 아니라 뭐요?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으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등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요,
금전은 훔쳤든지 빌렸든지 언제나 점유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인에 관한 요건 적을게요. 양도인이 뭐요?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점유의 태양이, 즉 모습이 뭐 직접이냐, 간접이냐, 자주이냐, 타주이냐는 불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인이 권리자라면 뭐요? 성계취득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죠. 양도인이 무권리자래 됩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그죠? 이런 자들, 무권대리 이런 거는 선의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민법 총칙의 문제일 뿐입니다. 선의취득인데요. 그 다음에 양수인에 관한 요건. A번 거래 행위란 점유취득이고 거래 행위로 인한 적을게요. 따라서 거래 행위라면 뭐요? 매매, 교환, 정려 등 뭐요? 경매 등 특정 성계만을 말해요. 따라서 상속, 합병, 포괄, 유정, 적극격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상속 등의 경우는 선의취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매매 등에만 선의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양수인이 뭐요? 점유를 취득을 해야 돼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을 거. 그때 인도에는 네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근데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는 점유 취득의 하나의 모습이 되지만, 먼저 볼게요. 점유 계정까지 인정하는 것은 너무 진정한 소유자를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판례, 점유 계정에 한 점유 취득은 선의 취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익숙한 문구죠. 일단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정하고 거래 행위 자체는 뭐야? 유예된다, 그죠? 저 거래 행위 자체가 우리가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봤던 비진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등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해당 민법 총칙의 문제일 뿐 선의 취득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 양수인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 다음 평공연하게 점유 취득해야 된다, 그죠? 다 충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점유 파트에서 보겠지만 유일하게 추정 규정이 없는 게 뭡니까? 무과실 적극이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이 누가요? 양수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효과. 당연히 이자는 뭐요? 갑이 무권리자지만 법에서 뭐요? 해당 물건을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자의 그 물건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익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적법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아직 출제된 뭐 없어요? 그럼 선의 취득이 되면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이자가 뭐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뭐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네가 다시 반환받아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법 규정 효과를 무시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볼게요.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가운데부터 적을게요. 선의 취득자가 자, 여기 밑줄 것이고 임의로 뭐요? 이와 같은 밑줄 볼게요. 선의 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뭐요? 동산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봅니다. 다시 앞부분에 250조, 251조로 옵니다. 그래서 이자가 선의 취득했다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예적으로 그 선의 취득자가 뭐예요?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뭐예요? 유실물이라면 유실물 소유자는 뭐예요? 선의 취득자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했더라도. 자, 250조 갑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 도품 동그라미 유실물 동그라미 할게요. 그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뭐예요? 도난 또는 유실 당한 날부터 2년 내에는 선의 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 또는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아니죠, 그죠? 예, 금전은 무조건 점유자가 소유자 됩니다. 그래서 을이 뭐예요? 소유권을 선의 취득을 했더라도 뭐예요?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 그때는 몇 년 내에는 2년 내에 그죠? 2년 내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뭐예요? 선의 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그죠?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보죠.
무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자, 근데 다시요. 251조로 갑니다. A요. 이자가 선의취득했어요. 근데 양도인이 누구냐?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경매, 공개시장이에요. 더욱더 이자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피해자 또는 유일자는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무상이 아니라 대가를 변상을 해야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차이점을 조문에서 확인할게요. 자, 251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뭐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 그 다음에 적을게요. 선의로 매수한 때, 둘째 조. 이때 조문은 뭐예요? 선의까지만 있지만 뭐예요? 결론은 선의 무과실까지 포함된 거예요. 한마디로 선의 취득한 때로 개선됩니다. 선의 취득한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뭐예요? 지급한 대가를 변상을 해야만 뭐예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조문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보세요. 도품 또는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요. 따라서 이자가 선의 취득했다면 원칙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지만 A적으로 도품 또는 유실물은 뭐예요? 2년 내에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2년 내에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품과 유실물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품 또는 유실물이 아닌 것은 되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게 도품 유실물이냐? 자, 볼게요. 밑에 판례 볼게요. 도품 또는 유실물이란 것은 도품은 이해가 됐죠, 그죠?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뭐예요? 훔쳐갔죠, 그죠? 또는 유실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예요? 점유를 벗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만 도품 유실물이에요. 따라서 둘째 줄부터 먼저 볼게요. 피해자 스스로 다른 자에게 뭐예요? 내어준 겁니다. 사기당해서 내어줬던 뭐예요? 공갈당해서 내어줬던. 자기 일정한 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믿고 맡겼죠. 그 자가 횡령한 거죠. 이런 건 도품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사기, 공갈, 횡령 등 점자 의사에 기한 경우 뭐예요?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품 또는 유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도품 또는 유실물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물,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반환 못 받습니다. 도품 유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요? 상점인 점원이 뭐예요?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죠. 도품이 아니죠, 그죠? 믿고 맡겼는데 이자가 처분한 거죠, 그죠? 횡령인 겁니다. 따라서 도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뭐예요?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선의취득자부터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만 도품 또는 유실물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2년 내에. 자, 그러면은 옆 페이지 문제를 해결하고 마칠게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선의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의 종류는 두 가지죠. 소유권과 동산질권 거죠. 동산질권에도 249조 이하를 준용한다. 맞습니다. 2번 입주권 적을게요. 선의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이죠.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죠, 그죠?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경매 동그라미 볼게요. 경매는 포괄성계입니까? 특정성계요? 특정성계 맞죠, 그죠? 매매의 하나의 종류죠. 따라서 경매도 선의취득을 한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죠, 그죠? 해당되지 않다 틀잖아요. 금방 251조 봤잖아요, 그죠? 이자가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그 다음에요, 경매, 공개시장으로부터 선의취득, 그죠? 즉, 경매도 거래 행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매매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4번. 점유 계정에 의한 점유 취득은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5번. 금전이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뭐요? 2년 내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원칙,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양도인이 뭐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경매, 공개시장이라는 대가를 변상을 해야만 거죠. 교과서는 여기까지 접어두시고 매일 문제 5번 보세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허공연, 설의, 무과실까지임을 유한다. 맞죠?
2번. 선의적은 뭐요? 특정 성계에만. 맞죠? 그죠? 특정 성계에만. 상속 또는 포괄 성계는 안 됩니다. 점유 개정한 점취득은 선의취득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4번.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무과실은 추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판례는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받은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반환 청구를 양수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지문은 길지만 뭐야? 한마디로 점유 개정은 아니죠. 그죠? 점유 개정 방식이 아닌 점유취득은 다 선의취득이죠. 그죠?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방식도 선의취득의 인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지문 길더라도 뭐요? 볼 필요 없습니다. 뭐만 안 돼요? 점유 개정만 안 되죠. 그죠? 점유 개정 방법은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일단은 물권법 총론까지는 거의 마쳤다.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혼동만 보면 물권법 강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진도상으로는 뭐요? 일단은 우리가 용익물권 중 지상권까지가 요번에 차였던 목표였는데 일단 강론은 시작도 못했죠. 다음 주에는 일단 강론 중 용익물권까지는 뭐요? 끝납니다. 용익물권까지 끝나면 이제는 충분하게 뭐요? 담보물권과 채권 총론 이하 남은 시간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들을 일단은 항상 부탁드린 대로 뭐요? 제가 체크한 부분 위주로 계속적으로 키포인트 잡고 복습을 하시고 예습도 뭐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특정 부분요, 중요하던 그 부분만 예습을 쭉 해오시면은 수업 시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